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한반도까지 위급한 상황에 다다르면서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에 대한 여론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막대한 군사기술을 확보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참전을 계기로 핵추진 잠수함과 군사정찰 위성, 그리고 다탄도 대륙간탄도 미사일 ICBM 기술까지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이러한 기술 확보에 성공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무력화되고 있는 확장 억제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어 우리도 대비가 필요하다는 시각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핵무장 여론에 대해 미 당국자의 반응이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의 전문가들의 반론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한국과의 비밀 접촉을 꾀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지며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핵무기 확산 방지를 담당하는 당국자가 22일 한국의 자체 핵무장 여론은 후폭풍을 감안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국 국민이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는 핵확산금지 조약 위반 등의 후폭풍까지 감당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다면 대답이 달라질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알렉산드라 벨 국무부 군비통제 억제 안정부차관보는 이날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워싱턴에서 개최한 한미동맹 관련 컨퍼런스에서 한국 국민 66%가 자체 핵무장을 원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질문에 그 조사는 질문 방식에 의해 어느 정도 프레임이 짜여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만약 자체적인 핵 프로그램을 추구할 경우 핵무기 확산금지 조약 공약 위배를 포함해 그런 결정에 따른 모든 후과를 처리해야 하는데도 그것을 원하느냐고 묻는다면 약간 다른 답변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경우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등을 감수해야 하는데 이런 결과를 감안하고 여론조사를 한다면 지지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벨 부차관보는 이것은 단지 우리가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지느냐 마느냐보다 더 깊은 대화라며 한미 양국은 이 체제의 근간인 NPT에 대한 지속적 공약을 유지하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자체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혀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 핵협의그룹의 국무부 측 대표도 맡고 있는 벨 부차관보는 확장억제 전략협의체와 NCG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확장억제 공약을 더 잘 조율하고 확장억제 및 재래식 수단을 모두 사용해 우리가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는 것에 대한 한국 국민과의 논의를 계속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한미가 함께 만든 것에 강점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은 반론을 제기합니다. 먼저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지금 한국이 핵보유국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북러 두 나라 모두 핵을 가진 핵동맹국이다. 그렇지만 한미 양국의 경우 미국만 핵을 갖고 있다. 북한이 다탄도 ICBM까지 갖게 된다면 미국의 MD 미사일 방어 체계도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까지 개발해 미 본토 앞까지 핵추진 잠수함이 간다면 미국은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지게 될 거다. 2030년까지 북한 핵무기가 200에서 300개 수준까지 늘어나면 미국이 북한과 싸우려 하겠나? 미국에서도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인식 속에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있다. 전술핵무기 재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안보상의 공백을 메우려면 우리나라가 자체 핵무장하는 수밖에 없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제 환경 변화를 고려해 지금부터 자체 핵무장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이어 한국이 NPT를 탈퇴해 자체 핵무장을 할 경우 치명적인 경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NPT 10조의 회원국이 비상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는 탈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지금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핵을 가진 적과 현실적으로 마주하고 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전술핵 운용부대를 실전 배치했고 지금 발사하는 단거리 미사일 훈련은 모두 핵 공격 훈련이다. 북한도 그 점을 숨기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황은 NPT 10조 비상 상황에 해당한다라고 말입니다. 조 의원은 핵무장에는 운반수단, 기폭장치, 핵물질 3개가 필요한데 세계적 미사일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운반수단을 확보하고 있고 기폭장치도 기존에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면 가능하다며 핵물질만 확보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핵물질 농축과 재처리는 모든 국가의 권리라며
자체 핵무장이 아니더라도 핵역량 구축이라는 넓은 선택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센터장도 인접 국가로부터 수시로 핵 공격 위협을 받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NPT 10조를 우리는 충족시키고도 남는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는 NPT를 탈퇴하면 경제가 무너진다고 얘기하는데 과거 우리는 IMF 관리 체제에 들어갔다가도 곧 회복한 경험이 있다며 경제는 어려워지더라도 노력해서 회복할 수 있지만 안보가 무너지면 경제도 같이 무너지게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제 정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이 ICBM을 수차례 쐈지만 러시아의 반대로 한 번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에 직면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국가 생존을 위해 핵무장하겠다고 하면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와 손잡고 한국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채택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이어 지금의 상황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과거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무장한 후 미국이 인도와 파키스탄에 제재를 가했다가 얼마 가지 않아 철회한 일이 있다. 미국이 대중 견제를 위해 인도가 필요했고 9.11 테러 이후 전쟁 수행을 위해 파키스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국은 국익에 따라 판단한다. 파키스탄의 경우 제재만 철회한 게 아니라 경제 지원까지 했다.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취임 전에 만나자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24일 말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양 정상의 통화에 배석했는데 먼저 만나자는 말은 트럼프 당선인이 서너 차례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실장은 다만 그 뒤로 트럼프 당선인 측이 미국 내 문제와 취임 준비 등을 고려해 취임 전에는 외국 정상을 만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을 다른 어느 국가보다 미리 만나고 싶어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통화에서 트럼프는 한국과 조선업에 대한 협력을 다급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중국을 겨냥해 안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일각에선 이 기회에 한미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한국이 핵 잠재력을 확보해야 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패트릭 크로닌 아태 안보 석전은 23일 VOA와의 대담에서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정책은 핵 비확산 체제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이를 통해 5개 공식 핵보유국에만 특권을 부여했지만 지금까지 최대 9개국까지 허용하는 상황이 됐죠. 하지만 이제 이란이 10번째 핵보유국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사고의 제약이 될 수도 있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이전에 벌어졌던 일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는 새로운 관점에서 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지금 미국의 최선의 이익은 무엇인가?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우리의 현실적인 역량은 무엇인가? 중국이 유일하게 거대한 도전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한국과 같은 동맹과 어떻게 새로운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핵 문제와 관련해 모든 것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최소한 선택지를 공동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 그것이 확장 억제와 억제력, 동맹 신뢰 강화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도 연구할 필요가 있고요. 하지만 그 대신 한국은 아시아 중추 국가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특히 기술, 조선 반도체, 경제, 무역과 관련된 중국과의 경쟁 문제를 다루면서 말입니다. 이는 중국이 공산당 주도로 지역과 세계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한국이 중국 주도의 세계가 되지 않기 위해 한국에도 핵보유국에 특권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국의 협력을 요하는 트럼프가 한국에 어떤 반대급부로 협상을 벌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야, 11번째 핵보유국은 한국이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